예, 좀 예전보다 한 20분 정도 더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쉽지 않은 또 경제학을 정보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따라하기 좀 어려운 내용에서 아마 설명을 조금 더 많이 풀어서 하시느라고 시간이 좀 더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 책 전체, 아까 이제 소개한 그 자신의 신간,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그 책 전체를 이제 쭉 한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잘 요약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발표 들으시면서 다 이제 아셨겠지만 여러 가지 굉장히 쟁점이 되는 그런 내용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80년대 이게 미국의 이제 한정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번 위기에 이제 진앙지가 그런 미국이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동향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 경제의 동향에 대한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류적인 관점들, 예를 들어서 이윤율이 80년대 이후 저하했는지 아니면 상승했는지, 80년대 이후에 이른바 금융화라고 하는 그 현상이 진행되었는지 아닌지, 또 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의 이제 분배 몫이 저하했는지, 분배가 악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번 위기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쭉 기존에 그런가 이윤율 상승설이라고 할까, 이윤율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을 이제 많이 쥐어짜가지고서 이윤이 증가해서 이윤이 회복되었다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제 경제가 크게 성장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한 그 이윤이 금융 쪽으로 많이 빠져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른바 금융화 태제, 그에 대한 그 실질적인 비판. 그래서 이윤율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통계상으로 이제 주류 진보주의 다수 경제학자들은 그게 80년대 이후에 상승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좀 이윤율을 잘못 측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윤율을 제대로 측정하면 예를 들어서 분모에다가 자신이 주장하는 이른바 역사적 비용으로 이제 평가한 자본으로 이제 이윤을 나눠주면 80년대 이후에도 이윤율이 저항 계속된다. 그래서 여튼 이번 위기의 배후에는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가 있고, 그래서 이 좌파의 대안은 분배를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금융 규제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자본주의 경제 사회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갖다 바꾸는 그런 게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예, 제가 자꾸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유동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민 교수님께서 아까 준비해 오신 토론도 있습니다. 그런 주제에서 비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잠깐만 5분을 쉬시고. 그럴까요? 5 minutes. break. 오케이. 예, 영어 잘하는 한국 분들 앞에서 영어를 갑자기 지금 first of all, let me give thanks to Andrew for your very impressive presentation. Basically based upon the failure of capitalist production. Luckily, I read this book about 2 or 3 months ago. Well, unfortunately, I am not a professional in U.S. economic data or people study, so I cannot give any serious questions on the legal aspect of the book. Mainly my questions will focus upon theoretical points, but I hope these questions are very closely related to your basic arguments in this book. Your book makes very provocative arguments about the explanation of the recent economic crisis. And I guess basic empirical results are twofold. The first thing is the rate of profit actually fell, and it made the rate of accumulation fall. So this point implies that the neoliberal financialization-based exploitation of the crisis is not correct. Right? And the second point is workers' real compensation has actually risen. This is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left accounts.
and this point implies that the so-called under-consumptionist exploitation is not correct. So I will translate so far. 제가 이 책에 뭐 이래저래 생략하고 두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36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이윤율이 실제로 올라가지 않고 신자유주의 시절에 이윤율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윤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축적률이 떨어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반에 신자유주의적인 금융화가 진행되면서 뭐 문제가 생겼다가 버블이 터지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이 클라이만이 컨벤셔널 레프트 어카운트라고 하는 전통적인 좌파적인 설명, 이것이 틀렸다, 옳지 않다라는 걸 이제 실증적으로 보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미국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자유주의 시기에 이제 본인이 계산을 해보니까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아니고 하여튼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펜세이션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사실은 오히려 올라갔다, 이런 주장,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설명들이 쭉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미국 데이터에 대해서 다뤄본 적도 잘 없고 그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인 질문을 세 가지를 할 건데요. 세 가지인데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은데, 세 번째는 사실 오늘 발표한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원래 이제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라 하나 집어넣었던 거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Okay, I will talk about 3 points. I have it, so Yeah, if you just yeah. read it, Okay, you okay. don't have to do it in English. If you're just going to read the English, I have it. Okay, then I will explain the points of these questions to Yeah. the audience.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이윤율을 historical cost와 current cost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많이 하셨는데요. 원래 이제 이 앤드류 클라이만의 해석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율의 정의를 보시면 보통 이제 R이라고 쓰고 C 플러스 V분의 S, 불변 자본, constant capital, variable capital, surplus value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시점, 작은 첨자로 쓴 것을 시점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historical cost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기계나 뭐 건물 같은 것을 만약에 2012년 1월 달에 사가지고 1년 동안 생산했다고 하면 샀을 때의 시점의 가치로 계산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T-1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뭐 1년이건 뭐 한 달이건 생산이 한 타임 지나고 한 사이클 지나고 나면 이윤이 나올 테니까 그 이윤 가치는 나온 시점 T로 계산합니다. 이게 이제 intertemporal, temporal interpretation이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윤율 계산할 적에는 뒤에와 같이도 많이 하거든요. 즉 현재 T라는 시점에서 이제 공장 기계 다 있지만 이것을 지금 만약에 새로 리플레이스먼트 대체를 한다면 얼마의 비용이 들 건가 이걸 가지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current cost rate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윤율은 뭐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건 틀린 거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발표에서도 조금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책을 보면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생각해 보시면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아파트를 20억 주고 샀는데 뭐 버블이 꺼져가지고 한 3년 지나니까 반토막 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장부상에 굉장히 큰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원래 샀던 건물 가격을 가지고 분모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윤율이 훨씬 낮아지겠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비슷한 종류의 뭐 아파트나 건물을 사는 가격으로 계산을 하면 이윤율은 또 높게 나타날 거란 말이죠.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시기에는 정상적인 별로 가격의 변화가 없는 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자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개념의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윤율로 계산하면 아까 슬라이드 어딘가에서 나왔는데 이윤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올라갔다가 거품 꺼지면서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본인이 계산한 이윤율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첫 번째 이윤율은 히스토리컬한 거는 그 자산 가격이 폭락했거나 할 적에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케이퍼빌리티 역량을, 왜냐하면 내가 뭐 20억 투자했다가 완전히 반토막 났으니까 지금 널브러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역량, 뭐 의지를 떠나서 그 역량이 확 줄어든다는 거, 그거를 측정할 적에 맞는 얘기인데, 두 번째 이윤율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두 번째 이윤율은 지금부터 투자를 할 거잖아요. 지금부터 투자를 해서 앞으로 투자가 얼마나 수익을 가져올까, 예상 수익, 투자의 아웃룩 전망을 볼 적에는 지금 옛날에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투자를 해서 나올 이윤율이 얼마인가를 계산할 때는 또 이 후자의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후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느 하나가 배타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제학자들은 이 후자를 많이 쓰는데 이제 그거를 이 앤드류 클라인만 교수 해석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하고 이걸로 바꾸면서 그 이윤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걸 보였는데, 투자 전망 같은 걸 생각을 할 적에는 사실 후자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히스토리컬 그 코스트를 바꿔놓고 그것 때문에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CF라고 해놓은 부분은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current cost rate of profit으로 바꿔놓게 되면 축적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또 다시 필요하고, 근데 애초에 이제 그러면 다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히스토리컬 코스트 가지고 주장을 하고 들어가니까 이가 딱딱 맞아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고 따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측정한 히스토리컬한 이윤율하고 축적률 사이에 추세가 똑같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쫙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책을 읽어보면 저도 뭐 계량경제학도 잘 모르고 계량경제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굉장히 디스크립티브하게 이렇게 그냥 엑셀로 이렇게 표를 딱 그냥 같이 트렌드가 간다 이런 얘기만 있지, 그게 인과관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보통 경제학자들이 하는 뭐 간단한 회귀 분석 이런 것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오늘 이렇게 딱 가는 거는 맞는데, 그게 뭐 잘 아시다시피 같이 간다고 해서 그게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량경제학이 다른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또 약간 작은 문제인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리얼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을 계산할 때 소셜 베니핏, 그러니까 무슨 사회보장급여 같은 거, 뭐 재향군인연금,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퀘스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윤율 계산하실 때 보는 것처럼 잉여가치에서 그만큼을 빼야 되고, 그거를 그 대신 또 자본가가 투자한 그 가변자국 부위를 계산할 때 여기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줘야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윤율 계산할 때 이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이 엠피리컬 스타디를 잘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실질소득을 계산하는 게 맞나? 뭐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 과정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사실은 레프트뿐만 아니라 웬만한 라이트들도 실질임금이 올라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떨어졌거나 정체됐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무상 파괴적인 주장을 하는 건데, 이 개념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오늘 발표도 안 됐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just point.